네, 지금 다시 설명드릴 내용은 박테리아 형질 전환입니다. 박테리아 형질 전환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원하는 유전자를 박테리아에 집어넣어서 박테리아에게 새로운 형질을 부여하는 그러한 실험 방법을 얘기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실험 방법을 통해서 원하는 유전자를 플라스미드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 플라스미드를 반복적으로 증폭시키기 위해서는 그 플라스미드를 가지고 있는 박테리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재조합된 유전자를 증폭하기 위한 방법으로 박테리아의 형질 전환을 유도하게 되고요. 그 형질 전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닝 실험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제 엑스갈 IPTG라는 솔루션을 사용해서 이 플라스미드가 삽입이 정확히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방법들을 이제 계략적으로 엑스갈 IPTG라는 용액을 사용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박테리아의 트랜스포메이션에 이런 블루 화이트 셀렉션이 가능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플라스미드는 보시는 것과 같이 특정 어떻게 보면 안티바이오틱스죠. 항생제에 대한 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라스미드가 도입이 된 박테리아는 암피실린이 들어있는 배지에서 배양했을 때 성장해서 콜로니를 형성하고요. 만약에 이 플라스미드가 도입이 되지 않은 자연형인 박테리아는 콜로니를 형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유는 항생제의 내성 유전자를 발현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미드에 가지고 있는 새로운 형질이 박테리아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 박테리아의 형질이 전환됐다. 그래서 형질 전환이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자 재조합 과정 중에 저희가 원하는 유전자를 플라스미드에 삽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삽입된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플라스미드 안에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게 이 앞에 보여드린 엑스갈 IPTG 솔루션을 이용한 블루 화이트 셀렉션입니다. 그러니까 엑스갈이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그 베타 갈락톡시데이즈에 의해서 분해되는 기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IPTG는 그거를 활성화시켜주는 화학 물질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클로닝 사이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유전자를 집어넣어야 할 부분을 락지, 그러니까 베타 갈락토시데이즈를 생산하는 유전자의 중간 부분에 설정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이 잘리게 되면은 이 베타 갈락토시데이즈가 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엑스가를 넣어줘도 분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블루 콜로니를 형성을 하게 되죠. 근데 정상적으로 유전자가 삽입이 되면 엑스가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화이트 콜로니가 이제는 생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하튼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저희 유전자가 정확히 삽입됐는지 화이트 삽입된 것, 블루 삽입 안 된 것, 정상적인 락지 유전자가 발현이 돼서 베타 갈락토시데이즈가 엑스가를 분해하고 블루 파란색의 색을 내게 되죠.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박테리아의 플라스미드 도입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플라스미드가 도입된 후에 확실하게 저희가 원하는 유전자가 재조합된 형태로 들어가 있는지 안 되어 있는가를 화이트, 블루, 콜로니의 선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체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요. 처음에 이제 인서트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런 인서트는 우리가 원하는 타겟 유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이 타겟 유전자를 PCR을 통해서 얻게 될 거고요. 요 원하는 유전자를 끝에 부분에 제한 요소에 어떻게 보면 특이적인 서열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제한 요소로 처리하게 되면 이렇게 스티키 엔드 형태로 계단 형식으로 엔자임 처리 부위에 뉴클레오타이드가 잘려져 나가게 되고요. 이 부위는 이 DNA를
삽입해서 넣을 플라스미드의 동일한 제한 요소 사이트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PCR로 증폭하고 제한 요소를 처리해서 얻은 인서트를 젤 익스트랙션을 통해서 순수하게 얻어내게 되고요. 똑같이 우리가 이 유전자를 삽입할 플라스미드, 이제 벡터라고도 부르는데요. 플라스미드도 동일한 제한 요소로 처리하고 아가로즈 젤에 정교운동을 해서 이 부분이 잘려진, 실질적으로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락지 유전자의 멀티클로닝 사이트라고 엔자임 제한요소 사이트가 존재하는 그런 부위입니다. 그러면 잘린 플라스미드를 준비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함께 집어넣고 라이게이즈라는 효소를 처리하게 되면은 이 제한요소의 사이트가 동일하기 때문에 상호적으로 결합을 형성하게 되고요. 이 라이게이즈 효소에 의해서 접합이 되게 됩니다. 완벽한 유전자가 삽입된 플라스미드를 확보하게 되고, 이 플라스미드를 안정적으로 증폭시키기 위해서 박테리아에 전달하고 그 박테리아를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 전달이 된 박테리아는 원래 가지고 있는 형질에 새로운 형질을 도입하게 돼서 형질 전환된 이콜라이를 얻게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자라지 않는 콜로니 같은 경우는 형질 전환이 되지 않은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이런 인서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인서트가 삽입이 되지 않은 플라스미드만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때와 인서트가 들어간 경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락지 부위를 잘라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락지 부위에 유전자가 삽입이 되면은, 정상적으로 삽입이 되면은 화이트 콜로니를 형성하게 되고요. 유전자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유전자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원래 그 잘려지지 않기 때문에 블루 색깔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트랜스포메이션, 형질 전환이라는 방법이 되는 거죠. 전체적인 모식도를 보면은 동일하게 삽입하고자 하는 타겟 유전자를 준비를 하고요. 벡터, 플라스미드를 준비해서 라이게이션으로 삽입하게 됩니다. 삽입된 이 DNA 양이 상당히 소량이기 때문에 증폭을 하기 위해서 박테리아에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와일드 타입의 플라스미드를 가진 경우, 그리고 녹색의 저희가 원하는 타겟 유전자가 삽입된 경우가 공존할 수 있고요. 이 두 경우 모두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형질 전환된 박테리아는 맞습니다. 그래서 둘 다 콜로니를 형성하게 되고요. 이렇게 형질 전환이 되지 않은, 플라스미드를 확보하지 않은 박테리아는 콜로니가 아예 형성이 되지 않게 되죠. 그렇다면 이 두 형질 전환된 박테리아 중에 우리가 원하는 타겟 유전자를 갖고 있는 플라스미드를 보유한 것과 그렇지 않은 정상적인 와일드 타입 플라스미드를 가진 박테리아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박테리아를 키우기 전에 엑스갈이라는 서브스트레이트와 IPTG를 넣어준 다음에 배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락지 유전자가 절단되어서 정상적으로 베타 갈락토시데이즈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콜로니 자체의 색깔이 화이트, 하얀색을 띠게 되고요. 락지 유전자가 발현되면은 엑스갈을 분해해서 이렇게 블루 콜로니를 띠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변화를 보고 저희는 형질 전환된 박테리아가 우리가 타겟으로 한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삽입된 그러한 플라스미드를 갖고 있는 박테리아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서션한 재조합된 플라스미드 DNA를 가지고 있는 박테리아를 얻는 것을 형질 전환이라고 하고요. 형질 전환 과정 중에 정상적으로 유전자가 삽입되었는지 유무를 확인하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엑스갈 IPTG를 이용한 블루 화이트 콜로니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을 확인하게 되고요. 트랜스포메이션에 사용하는 플라스미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플라스미드가 박테리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박테리아는 막 자체가 세포막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세포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벽을 약간은 부숴줘야 하는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칼슘 클로라이드를 처리하면은 박테리아의 막이 이제 느슨한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의 박테리아를 컴페턴트 셀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이 컴페턴트 셀에
우리가 플라스미드 DNA를 같이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렇게 막에 플라스미드, 저희가 도입한 플라스미드가 붙어 있게 되고 42도씨 정도의 온도로 희시약을 가하게 되면은 이 플라스미드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박테리아를 천천히 정상적인 37도 그리고 컬처 배양 배지에서 키우게 되면 안정화되어서 생존을 하고 증식을 하면서 박테리아가 증식할 때 같이 그 안에 삽입된 플라스미드도 증식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 도입한 플라스미드 DNA를 대량으로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박테리아에서 플라스미드를 이제 뽑아내는 그러한 방법들을 미니 프랩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DNA가 축출되는 양에 따라서 200나노그램 이하면은 미니 프랩, 그리고 2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면은 뭐 그 이하면은 200 마이크로그램 정도 뽑게 되면은 미디 프랩, 그리고 더 많으냐 500, 600 마이크로그램 정도면은 맥시 프랩,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크면은 기가 프랩 식으로 해서 이 대량으로 플라스미드를 확보하고 저희가 그 플라스미드를 여러 가지 이제 분자생물학 연구에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트랜스포메이션의 뭐 이론은 말씀드렸고요. 간략하게 실험 방법을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준비한 컴피턴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테리아의 셀월을 좀 느슨하게 부서뜨린, 그렇죠, 박테리아는 죽이지 않은 그런 상태로 만들게 되고요. 이거는 항상 만들어서 마이너스 80도씨 정도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라스미드를 인서트 DNA를 삽입해서 확보를 하게 되면 이 컴퓨터 셀에 그 라이게이션 된 플라스미드 DNA를 넣어주게 되고요. 그러니까 차가운 얼음에서 한 30분 정도를 반응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원형의 플라스미드가 세포막에, 박테리아의 겉표면 막에 부착을 하게 되고요. 42도씨에서 열을 가하게 되면 희시약이라고 표현하는데, 열을 가하게 되면 겉표면에 있던 플라스미드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박테리아를 1시간 정도 안정화시켜주면서 천천히 배양을 하게 되고요. 항생제가 내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는 배지에 그 박테리아를 깔아서 한 18시간 정도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키우는 과정 중에 이런 식으로 인설트가, 그러니까 DNA가 삽입된 박테리아는 이런 화이트 콜로니를 만들게 되고요. 삽입이 되지 않은 플라스미드만 도입된 경우는 이런 블루 콜로니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라지 않았다고 하면은 플라스미드 자체가 정상적으로 도입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유전자 재조합에 의해서 만든 타겟 유전자가 삽입된 플라스미드를 증폭하기 위해서 박테리아에 집어넣는 그런 형질 전환된 박테리아를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